사진이란 여러 가지 장면을 보여주는 도구입니다. 아름답고 훌륭한 사진들도 많지만 때로는 기묘한 사연 또는 섬뜩한 사연들이 뒤에 숨겨진 사진들도 많이 존재합니다. 오늘 영상은 그런 사진들에 관한 이야기입니다. 영상을 시작하기에 앞서 이번 영상은 사진 속에 숨은 뒷이야기 등을 알아보는 교육적인 맥락을 목적으로 제작되었음을 미리 알려드립니다. 오늘 영상도 끝까지 흥미롭게 시청해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이 사진은 미군의 전쟁 포로가 다시 돌아온 사진입니다. 기자 살 베이더가 촬영한 사진이며 퓰리처상을 받았습니다. 돌아온 미군의 이름은 로버트 스텀 중령. 행복해 보이는 가족의 모습이 그대로 담겨 있습니다. 그러나 이 사진에는 조금 기묘한 후일담이 숨어 있습니다. 사실 사진 속 로버트의 아내는 그가 귀환하기 사흘 전에 그에게 이혼을 통보하고 이혼 서류를 보냈습니다. 그녀는 위자료로 로버트가 포로로 잡혀있던 기간을 포함하여 그동안 지급된 급여와 향후 받을 연금의 약 40%를 가져갔으며 집과 자동차 등의 재산까지도 전부 받아갔습니다. 결국 두 사람은 헤어진 뒤 나중에 각각 다른 사람과 재혼했고 가끔 자녀들의 결혼식이나 가족 행사에는 같이 참여했다고 하네요. 행복한 사진 뒤에 숨겨진 씁쓸한 뒷이야기였습니다. 1973년 3월 17일에 촬영된 사진입니다. 보기에도 급박해 보이는 이 사진은 프랑스에서 벌어진 어느 회사의 파업 시위 중 촬영된 사진입니다. 시위가 격해져 정부에서는 경찰 기동대를 투입했는데 이 과정에서 경찰들과 시위대 간의 충돌이 발생했습니다. 어느 순간 사진 속 남성이 한 경찰의 멱살을 잡았고 이 장면을 기자가 카메라 속에 담았던 것입니다. 그런데 사실 이 사진 속에는 더 놀라운 이야기가 숨어 있습니다. 이 경찰의 멱살을 잡은 노동자와 멱살을 잡힌 경찰관이 서로 어린 시절 친구로 지냈던 사이였다는 사실입니다. 멱살을 잡은 노동자는 친구였던 이 경찰관을 향해 이번에는 나도 한번 때려봐 라며 울분을 토했지만 경찰이 된 친구는 아무것도 할 수가 없었다고 합니다. 정말 얄궂은 운명의 순간이 사진 한 장에 담겼습니다. 1972년 4월 6일에 촬영된 사진입니다. 미국의 어느 지역에 위치한 식당에서 촬영된 사진 속에는 카운터에 앉아있는 남녀 3사람을 향해 뒤에 몰린 군중들이 음식물 등을 쏟아붓는 장면을 보여줍니다. 이 기묘한 장면은 사실 이런 사연이 담겨 있습니다. 사진 속의 3사람은 존 솔터, 조한 트럼파우어, 앤 무디. 이 3사람은 바로 시민운동가들이었는데요. 이들이 들어간 이 식당은 유색인종은 이용할 수가 없는 백인 전용 식당이었던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3사람은 이런 차별은 공정하지 않다고 생각하여 식당 안에 들어가 앉아 침묵 시위를 벌였고 이들의 이런 운동에 분노한 군중들은 이들을 조롱했습니다. 수많은 군중들의 조롱과 음식 세례에도 불구하고 이들은 용기 있게 자리를 지키고 앉아 있었습니다. 1963년 5월 28일 프레드 블랙웰이 촬영한 사진입니다. 이것은 사진은 아니고 그림 자료 중 하나입니다. 남아프리카에 위치한 어느 다이아몬드 광산 회사에서 광부들의 몸을 엑스레이로 촬영하는 것을 묘사한 것입니다. 이 광산에는 수많은 노동자들이 일하고 있었는데요. 광산 회사에서는 그날 일이 모두 끝나면 한 명 한 명을 차례로 세워 엑스레이를 찍게 했습니다. 겉으로는 노동자의 건강을 체크하기 위해서였다고 하지만 실제로는 다이아몬드 원석을 일부러 삼키거나 해서 다이아몬드를 몰래 가지고 나갈까봐 감시하는 것이었습니다. 이 그림은 1919년 4월 어느 잡지에 실렸던 사파입니다. 월남전은 미군에게 특히나 어려운 전쟁이었습니다. 왜냐면 곳곳에 파둔 함정과 터널로 인해 가끔은 기습을 당하거나 목표를 놓치기도 했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미군에서도 특별한 직책을 편성합니다. 사진 속 병사는 이른바 터널렛이라 불리는 병사입니다. 이들은 지하 터널에 직접 들어가서 다른 터널이 어디로 이어졌는지를 조사하고 함정이 있는지 등의 여부를 확인하는 직무를 맡았습니다. 그러나 터널 안에는 각종 부비 트랩들을 비롯해 매복하고 있는 병사들이 있을 때도 있어서 매우 위험하고 어려운 임무였다고 전해집니다. 이 사진은 약 1968년경에 촬영된 것으로 추정됩니다. 세인트루이스의 시장이었던 윌리엄 베커. 사진에서 가장 좌측에 위치한 인물이 바로 베커입니다. 이 사진은 베커가 당시 실험용으로 제작되었던 군용 글라이더 기체 안에 관계자들과 탑승해서 이륙전 기념으로 촬영한 것으로 알려져 있습니다. 이륙 직후에는 별다른 이상이 없었으나 목표 고도에 가까워졌을 때 사고가 발생했습니다.
글라이더의 좌측 날개가 갑자기 파손되었던 것입니다. 글라이더는 빠르게 추락하기 시작했고 탑승자 전원이 살아남지 못한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결국 이 기념사진이 이들의 마지막 모습이 되고 말았습니다. 1943년에 촬영된 사진입니다. 나치 독일은 많은 수의 수용소를 운용했습니다. 수많은 사람들이 각지의 수용소에 갇혀 있었는데요. 그 중에는 오어드루프 수용소란 곳이 있었습니다. 이 사진은 해방 직후 수용소에 갇혀있던 사람들이 수용소 내 군인들에 의해 어떤 고문을 받았는지 직접 재현하며 설명하고 있는 장면입니다. 중간에 서 있는 것은 드와이트 아이젠하워, 바로 미국의 대통령이 되는 인물입니다. 당시 그는 휘하의 장군들과 함께 직접 이 수용소를 방문했습니다. 이 수용소를 방문했던 아이젠하워는 지금껏 이런 수용소에 대해서 건너들었던 이야기들이 오히려 축소된 표현일 정도였다며 적잖은 충격을 받았던 것으로 전해집니다. 2차 대전 당시 수용소를 운용한 또 다른 국가가 있었습니다. 바로 일본군이 싱가포르에 만들었던 포로 수용소였습니다. 이 수용소 안에는 여러 나라에서 참전했던 수많은 연합군 포로들이 갇혀 있었다고 알려졌습니다. 사진 속 남성들은 바로 이 싱가포르의 포로 수용소에서 약 3년 동안 갇혀 있다가 해방되어 풀려난 사람들입니다. 이들은 굶주림, 강제노동, 엄청난 더위에 시달렸고 또 많은 수의 포로들이 괴로운 상황에 처해 있었습니다. 이 사진은 일본이 패전하고 포로 수용소에서 해방된 이들이 길가에서 차를 마시고 신문을 보면서 자유를 만끽하는 장면입니다. 마찬가지로 1945년에 촬영된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2차 대전이 끝난 이후 벌어진 재판이 하나 있습니다. 전범들의 재판이었던 뉘른베르크 재판입니다. 이 사진은 당시 열렸던 재판의 한 장면입니다. 보시면 아시겠지만 이들은 모두 전범 피고인들인데요. 대놓고 웃고 있는 사람이 있거나 혹은 웃음을 감추기 위해 손으로 얼굴을 가리는 사람도 있습니다. 재판을 받고 있는 피고인들이 왜 웃고 있는 것일까요? 당시 재판에서 정말 많은 실수가 있었다고 하는데요. 서로의 말을 전하는 통역 과정에서도 실수가 있었고 또한 고유 명사를 잘못 발음하는 등의 실수가 있었다고 합니다. 그래서 이런 사소한 실수가 계속해서 반복되자 결국 피고인들이 웃음을 참을 수가 없던 상황이었다고 합니다. 이들이 이렇게 평범한 사람들처럼 웃고 있는 모습이 오히려 더 섬뜩하게 다가오기도 합니다. 비행기 기내에 산소 마스크가 전부 내려와 있는 한눈에 보기에도 급박한 모습의 사진입니다. 도쿄에서 오사카로 향하던 일본 항공 123편 보잉 747기는 이륙 후 12분이 지나 사고를 겪었습니다. 수직꼬리 날개와 유압계통이 크게 손상되었으며 조종사들은 어떻게든 버텨보려 했지만 이 사고를 되돌릴 방법은 없었던 듯하네요. 결국 비행기는 군마현 산악지대 쪽에서 발견되었고 승무원 15명을 포함한 탑승자 총 524명 중 탑승객 4명만이 목숨을 건질 수가 있었습니다. 이 사고는 일본에서 벌어진 항공 관련 사고 중에도 가장 비극적인 사건으로 현재까지 남아 있습니다. 이 사진은 탑승객이 촬영했던 사진으로 알려져 있습니다. 1985년 8월 12일에 촬영되었습니다. 아이를 목마 태우고 한적한 시내에서 사진을 찍은 남자. 언뜻 보기엔 평화로운 사진처럼 보이지만 실제로는 대단히 섬뜩한 이야기를 품고 있습니다. 사진 속에는 눈에 띄는 또 하나의 물체가 있습니다. 바로 오른편에 위치한 붉은색 자동차입니다. 이날 이 사진이 촬영된 거의 직후에 이 붉은 자동차에서 큰 폭발이 일어났습니다. 알고 보니 한 범죄 단체가 이 자동차 안에 미리 조작을 가해둔 계획된 범죄였습니다. 북아일랜드 오마에서 벌어진 이 사건으로 인해서 29명이 세상을 떠나게 되는 비극이 벌어졌습니다. 불행 중 다행히도 사진 속의 남자와 아이는 무사히 살아남은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이 사진은 1998년에 촬영되었습니다. 사진작가 존 곤트의 자택은 해변가에 위치해 있었습니다. 어느 날 이웃이 존에게 찾아와 소리를 질렀습니다. 해변에서 무슨 일이 벌어지고 있다는 얘기였는데요. 존은 직감적으로 카메라를 집어들고 서둘러 뛰쳐나갔습니다. 해변에는 두 남녀가 부둥켜 안은 채로 서 있었고 두 사람의 얼굴에는 당황스러운 표정이 역력했습니다.
조는 카메라를 들어 이 두 사람의 모습을 촬영합니다. 알고 보니 이 두 사람 사이에서 태어난 19개월 된 아이가 잠시 한눈을 판 사이 파도에 휩쓸려 사라져버렸고 두 사람은 충격과 절망에 망연자실하고 있는 상태였습니다. 젊은 부부의 절망스럽고 슬픈 모습과 거친 파도가 대비된 이 사진은 다음날 신문에 실렸으며 퓰리처상을 수상합니다. 촬영된 시기는 1954년 4월 2일로 알려져 있습니다. 1976년 현재의 콩고 지역에서 큰 전염병이 발생합니다. 당시 콩고의 이름은 자이르 공화국이었는데요. 이 자이르 지역에서 발병한 알 수 없는 전염병은 엄청나게 퍼져나가 많은 피해를 일으켰습니다. 이 병은 처음 확인된 지역 근처에 위치해 있던 에볼라강의 이름을 따서 에볼라로 불리게 되었습니다. 에볼라 바이러스는 전염률이 매우 높은 바이러스였고 또한 아주 치명적이기도 했습니다. 수많은 사람들이 감염되어 큰 피해를 입었는데요. 사진 속 맨 좌측에 위치한 사람은 간호사 마인가 은세카로 에볼라에 걸린 환자들을 헌신적으로 돌본 것으로 전해집니다. 그러나 불행하게도 그녀 역시 이 바이러스에 감염되어 결국 세상을 떠나게 된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카메라를 향해 익살스러운 표정을 짓고 있는 학생들의 모습을 촬영한 평범한 사진처럼 보입니다. 이 사진은 오하이오주 베스 지역에 위치한 리비어 고등학교의 사물함 앞에서 촬영된 사진입니다. 학생들의 일상적인 모습을 담아낸 듯 하지만 좌측 인물의 정체를 알고 나면 조금 이야기가 달라집니다. 좌측의 인물은 바로 범죄자 제프리 다머입니다. 아시다시피 제프리 다머는 매우 무서운 범죄자로 수많은 피해자의 목숨을 뺏은 데다가 자기 아파트 안에 시신을 유기하기도 했던 사람이었습니다. 이것은 다머가 촬영된 그의 몇 안 되는 학생 시절 사진 중 하나입니다. 이때까지만 해도 평범하게 장난기 많은 학생처럼 보이던 그가 나중에 악명 높은 범죄자가 될 줄은 누가 알았을까요? 1978년 윌리엄 헨리가 촬영한 사진입니다. 미소 짓는 한 여성과 함께 촬영된 남자, 카메라를 향해 아주 익살맞은 표정을 짓고 있습니다. 이 사진은 누군가의 생일 파티에서 촬영되었는데요. 파티가 끝나고 뒷정리를 하고 있다가 우연히 찍혔던 사진으로 알려져 있습니다. 하지만 우측의 남자가 누구인지 알고 나면 이 사진이 그렇게 유쾌하지만은 않게 다가옵니다. 익살맞은 표정을 짓고 있는 우측의 남성은 바로 악명 높은 범죄자 중 하나인 테드 번디입니다. 테드 번디도 그럴듯한 외모와 말솜씨를 통해 수많은 사람을 유혹하고 피해자를 만들었으며 심지어 붙잡힌 뒤에도 2번이나 탈옥을 감행하고 그 탈옥 기간 동안에도 여러 건의 범죄를 저질렀습니다. 한마디로 범죄적인 충동을 제어하지 못하는 완전한 범죄형 인간이나 마찬가지였던 인물이었습니다. 사진이 촬영된 날짜는 정확히 알려지지 않았습니다. 로드니 알칼라는 악명 높은 범죄자였습니다. 그는 자신의 훤칠한 외모와 번듯한 이미지를 가지고 여러 여성을 유혹해 범죄를 벌인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경찰은 로드니의 자택을 조사했고 자택 안에는 그가 촬영한 피해자의 사진들이 있었습니다. 로드니가 자신을 포장하기 위해 자칭하던 직업 중 하나가 바로 아마추어 사진작가였기 때문입니다. 이 사진 역시 로드니의 피해자들 중 한 명으로 추정되는데요. 기묘하게도 경찰에서 파악한 피해자들 중에는 해당 여성과 일치하는 사람이 없었습니다. 심지어 로드니 본인도 이 사진 속 인물이 누구인지 전혀 기억하지 못했다고 하네요. 그래서 사진 속 여성이 정말로 로드니의 피해자인지 아닌지, 만약 그렇다면 이 여성이 누구인지도 알 수 없어서 현재도 완전히 미스터리로 남아있다고 합니다. 이 사진은 여러 사람이 예식장에 모여서 결혼식을 기념하는 춤을 추고 있는 장면입니다. 별거 없이 그저 평범해 보이는 이 사진 속에는 사실 무시무시한 범죄자가 한 명 섞여 있습니다. 가장 우측에 있는 남성이 바로 그 범죄자입니다. 그의 이름은 데니스 레이더 혹은 BTK라고 불렸습니다. 데니스는 겉으로는 평범한 가장인 척 그리고 매우 종교적인 사람인 척 살아갔으나 실제로는 오랜 시간 많은 사람의 목숨을 잃게 했던 아주 무서운 범죄자 중 한 명이었습니다. 경찰에서는 오랜 시간 그를 쫓았지만 단서가 없었는데요. 데니스가 이에 우쭐해져 몇 가지 사소한 실수를 저질렀고 이를 놓치지 않은 경찰이 단서를 역추적하여 데니스 레이더를 체포하는 것에 성공했습니다. 그가 끔찍한 범죄자였다는 것을 알게 된 주변 사람들은 처음에는 경찰이 오해한 거라고 착각할 정도였습니다. 대단히 자기 자신을 성공적으로 숨기고 살아온 듯하네요.
오늘은 역사 속의 여러 사진들에 대해 알아봤습니다. 이렇게 보면 사진이란 것은 그 시간, 그 공간이 어떤 의미를 담고 있었는지 단 한 장으로 보여주는 역할을 하는 듯도 합니다. 기회가 되면 다음에도 이런 여러 사진들에 대해서 다뤄보는 영상을 만들어 보도록 하겠습니다. 섬뜩한 사실이 숨겨 있는 사진들에 관한 이야기였습니다. 오늘 영상은 어떠셨나요? 다음 시간에도 더 많은 이야기들로 찾아뵙도록 하겠습니다. 미스터리 큐브였습니다. 감사합니다.